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식품위생직 식품화학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론 수업을 들으셨던 학생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수업 시간에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차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그 교재에서 차례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차례를 보시게 되면은 이론 부분하고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1장에서 식품 속의 수분 이야기가 들어갈 거고요. 2장에서 탄수화물, 그 다음 3장에서 지질, 4장 단백질, 5장 비타민, 무기질 부분이죠. 그 다음 6장 비타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분,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부분까지가 가장 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밖에 들어가는 부분이 제7장에서 효소, 그 다음 8장에서 식품의 색, 9장에서 식품의 갈변, 특히 식품의 갈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딱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효소적 갈변, 비효소적 갈변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 10장에서 식품의 맛이 있었죠. 그 다음 냄새 부분도 있었고요. 냄새와 유독성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 냄새 부분도 있고 유독성분, 물성 있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식물성 식품, 그 다음에 동물성 식품 이렇게 나누어서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론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제가 강의를 했었을 때는 총 12주에 걸쳐서 강의를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이거에 들어가는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때 8주, 그 3시간씩 해서 8주에 걸쳐서 강의를 할 거예요. 총 8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되는 건데 이 문제풀이 때 이거를 따라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론을 제 수업을 들었든 안 들었든 일단은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오시면 되는 거고요. 안 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같이 진행하시면 되는 거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1시간, 그러니까 여기 1시간에 해당이 되는 기준에서 대략 뭐 그날 이제 그 내용, 전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씩 진도가 나갈 거예요. 1시간당. 그래서 3시간에 해당이 되는 수업을 듣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12장에서 15장 정도가 나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수로 12에서 15페이지 정도가 나갈 거기 때문에 특히 문제풀이를 들어갈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제가 수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탄수화물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걸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지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쭉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탄수화물, 지질,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단백질, 그 다음에 무기질, 비타민 부분이 있었을 때 특히 이 파트가 전체적으로 50%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50이 아니라 60% 이상도 나오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나가기 전에는 이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론은 당연히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복습이 중요했지만은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복습 이전에 한번 풀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 문제만 따라가시면서 이 뭐 1번의 답이 3번이야. 2번의 답이 4번이야. 이 답 체크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답 체크하러 오신 거 아니고 그 다음 학생분들 중에서 가끔 이제 특히 동영상 인강을 들으시는 학생들 중에서 이 강의 듣는 달에 해당이 되는 것이 뭐 난 3개월을 끊었어, 6개월을 끊었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마음 같아서는 이 전체적인 강의에 해당이 되는 것을 나는 1회전 해야 되겠다, 2회전 해야 되겠다, 3회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는데 인강의 경우에는 꾸준한 계획이 없게 되면은 정말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다른 강의를 들어봤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뭐 3일 전, 이틀 전, 2일 전 두고 나서 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왠지 이제 이 돈이 아까운 거죠. 그러면은 자료실에 들어가서 일단은 자료라도 뽑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재를 봤더니 교재에 답 체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니까 정답이라도 체크를 해야 되겠고 라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꼭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 메일을 보내서 뭐 저한테 보내든 학원에서 보내든 아니면은 거기 뭐 질문 사항에 보내든 해서 정답 알려달라 이렇게 마지막에 꼭 요청하시는 학생들이 계세요. 근데 이 답 같은 경우에 이제 보내주지 않는 걸로 약간 의견이 분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긴 하는데 답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필요한 거라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서 그냥 답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왜 지금 학원에 와서 강의를 들으시고 또 문제풀이 수업을 왜 들으시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답의 번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에서 얘는 어느 부분이 맞는 거였었고 얘는 2번에 해당이 되는 문장도 어느 게 맞는 거였고 4번 역시 어떤 부분이 맞는 거였는데 3번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중간에 이 단어가 잘못돼서 얘가 틀린 거다 라고 해서 챕터별로 이 문제를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 답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께서 항상 이 부분을 간과를 하다 보니까 듣고 난 다음에도 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문제풀이를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다음 시간에 해당이 되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읽고 오세요. 정확하게 몰라도 되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내가 탄수화물에 대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했었을 때 탄수화물 부분에서 복합다당류냐 단순다당류냐 뭐 여러 가지 유도당이다 뭐 우론산이다 알돈산이다 당알코올이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뭐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번 문제를 읽어봤더니 여기에서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내가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었구나 라는 걸 보시게 되면서 이론책을 가지고 있으시게 되면은 그 챕터에 해당이 되는 이론책을 한번 읽고 오세요. 읽고 오시고 뭐 이거는 대충 이거인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추론해서 오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여기에서 몇 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시고 들어오시라는 거 얘기 드리고요. 이론 한번 읽고 들어오세요. 그래야지 정리가 확실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다 듣고 난 다음에도 난 정말 모르겠어요. 식품화학 너무 어려워. 이 말이 나오지 않고 이게 원하는 이 문제의 방향이 이 부분이었구나. 이 이론을 이런 식으로 문제화 시켰구나. 라는 것이 정리되는 시간이 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제가 문제풀이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들어가는 부분에서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시간 들어가는 부분이 수분이에요. 그래서 수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이론 때도 매 시간마다 그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챕터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분 부분에서는 우리는 이제 다행히 뭐 사지선다에 해당이 되는 1, 2, 3, 4에 해당이 되는 데서 가장 옳은 답, 가장 틀린 답을 찾으시오 라고 해서 1, 2, 3, 4 객관식 문항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영역 같은 경우에서는 뭐 가로 넣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간단하게 쓰기도 하고 이런 시험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전반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시험 경향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20문항이 나오잖아요. 근데 20문항 중에서 쉬운 문항, 항상 문제를 할 때는 난이도를 상중하로 배분을 했었을 때 중하도 들어가지만은 상에 해당이 되는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항상 뭐 작게는 3문제, 많게는 5문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들어가야지 변별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점점 문항의 길이가 요즘에 이제 이거에 가장 옳은 답을 찾으시오 어떤 것인가 라고 물은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문제를 주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길어져요. 길어지기 때문에 길어진다라는 것은 이거에 해당이 되는 이론을 알지 못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를 하는 거지만은 그 기본 이론에 해당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게 안 되면은 문제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또 틀려요. 그래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나서 이거의 답이 3번이었어. 그 선생님 진짜 쪽집게야. 그 교수님 진짜 잘 가르쳐.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수분에서 자유수와 결합수의 차이점에 대한 문제를 물었구나. 나온다 그랬어. 자유수 결합수 문제가 나왔네. 라는 식의 적용을 하는 것이지 똑같은 문제에서 이거의 답은 3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에 해당이 되는 이론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자, 오늘 이 부분에서 수분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항상 물에 대해서 나올 때 물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요. 기본 문제로. 그래서 물 분자의 특징, H2O, 물 분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자, 두 번째, 이 물에서 해당이 되는 것들이 식품하고 연결이 되었을 때는 특히 자유수, 결합수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자유수란 무엇이고 결합수란 무엇이냐? 각각의 뭐 특징을 묻는다든지 차이점을 묻는다든지 찾는 문제 나오겠죠. 세 번째, 이 자유수 부분을 가지고서 특히
수분 활성도라고 해서 워터 액티비티, AW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금 여기 부분에서 어렵게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AW를 계산하는 문제, 몰수를 이용한 계산하는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진짜 어렵게 내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등온 흡습곡선, 탈습곡선에 해당이 되는 흡습, 탈습 곡선에 해당이 되는 걸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여기에서 히스테르시스라든지 각각의 A 영역, B 영역, C 영역에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렵게 냈었을 때는 여기 등온 흡습, 탈습 곡선에서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네 가지예요. 자,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면은 만약에 제가 이제 이거를 객관식이 아닌 서술형이나 뭐 서술형 문제로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분 파트에서 낼 수 있는 문제는 4개거든요. 이렇게 물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물의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 쓰시오 라는 거. 그 다음 수분에 있어서 자유수와 결합수의 차이점,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쓰시오. 그 다음에 AW의 정의에 대해서 쓰고 뭐 각각의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저 AW의 범위에 대해서 써보시오 라든지 등온, 흡습, 탈습 곡선을 그리고 각각의 1영역, 2영역, 3영역에서의 특징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물에서의 특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 4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지금부터 이제 수분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제가 이거를 서술형 문제로 냈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특징이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것만 잠깐만 보시게 되면은 수분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수분은 물은 H2O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물에다 모든 것을 녹인다라고 했었을 때 특히 물은 뭔가를 녹이는 역할을 수용성으로 해서 녹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용매 역할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수소 두 분자 H2 하고 O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양이온 같은 이온이다 보니까 이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에 의해서 그 각도가 대략 104.5도씨 정도가 104.5도 정도가 벌어져 있더라 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래서 극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극성용매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2개 플러스 마이너스 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쌍극자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극성의 성질 때문에 이것들이 바로 용매로 작용을 하는 거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에 해당이 돼요. 자, 문제 1번부터 보시게 되면은 볼게요. 자, 1번 식품 조리 시 물과 관련된 내용 중 옳은 것은 그랬죠. 물의 융해열은 기화열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은 0도와 100도를 기준으로 해서 100도 이상이 되면 수증기, 기체로 가게 되는 거고 0도 아래로 가게 되면 얼음이 되면서 고체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0에서 100도씨 사이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액체에 해당이 되겠죠. 자, 융해라고 하는 것은 얼음이었던 것이 액체로 녹을 때 발생되는 열을 말하는 거고, 발생되는 필요한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 물에서 기체로 될 때 발생되는 필요로 하는 에너지, 열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화열이라고 하겠죠. 당연히 이쪽에 해당이 되는 기화열 쪽이 훨씬 더 높겠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융해열은 기화열보다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문장에 해당이 되는 거. 자, 식품을 구성하고 있는 수분 중에 자유수라는 말이 나왔죠. 자유수는 효소 활성에 이용되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뭐가 자유수고 도대체 뭐가 결합수냐라고 했었을 때 자유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쉽게 말을 했던 것이 두부 속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면포라든지 이렇게 쭉 짰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물, 즉 제거 가능한 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가 결합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쌀, 밀가루 안에 들어있는 물,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제거 가능하지 않는 물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결합수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러한 뭐 가장 크게는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또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말 그대로 0도씨에서 얼고 그 다음에 100도씨에서 끓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합수는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증기 압이 낮게 되는 특징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물어요. 미생물에 해당이 되는 곰팡이, 효모, 세균에 해당이 되는 미생물들이
가능한 물이다 라고 한다면은 결합수의 경우에는 미생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물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겠지만은,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자유수 부분을 나중에 뒤에서 바로 얘기했지만은 워러 액티비티라고 해서 AW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저장, 가공하는 과정에서는 가능하면은 이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이 AW 부분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AW를 낮추었었을 때, 낮추어야지 이 식품의 보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AW 부분을 줄일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설탕을 이용한 당장법, 그 다음에 소금을 이용한 염장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날려버리는 건조법이 있고요. 아니면 동결시켜버리는 동결법,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AW를 낮춤으로 인해서 미생물을 오랫동안 저장, 운반할 때 이용되는 방법으로 해당이 되게 돼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제거 가능하다, 결합수는 가능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0도 이하에서, 즉 마이너스 18도 이하에서도 잘 얼지 않는 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수증기압으로 잘 날아가지도 않는 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미생물이 잘 이용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자유수와 결합수의 특징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